그럼 미국에 대해서 미국은 아무래도 중요한 나라니까 좀 더 이제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예. 이 사실 미국이 아까까지 얘기했던 이 셧다운이니 뭐니 막 돈을 막 엄청 우주군 사령부에 돈 쓰고 막 이런 거가 사실은 이제 미국이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쵸. 공용 화폐이자 자국의 이제 화폐인 달러 패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 달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올해 들어서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게 달러 패권이 무너지고 있다. 아, 네. 예, 달러 패권은 중장기적으로 이게 무너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달러 패권이 무너질 수 있다? 예. 이게 어쨌든 달러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서 공통되게 기축통화라고 하죠. 그쵸. 지불을 하는 그런 위력을 가진 그런 통화인데 네. 이게 뭐 달러로 꼭 결제 안 해도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 달러 체계가 혹시 무너지나 진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미국이 아까 얘기했던 그 체계를 유지하는 것도 달러 때문인데 이 달러가 무너질 수 있다면은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달러가 붕괴가 될까요? 이게 이 달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책이 있거든요. 네. 이게 화폐 전쟁이라는 책하고 달러라는 책이 있는데 네. 이게 공통적으로 지금 현재 뭐 달러 찍어내가지고 네. 유지하는 미국의 경제 시스템은 정말 나쁘고 이거는 지금 해체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인식이 공통적입니다. 실제로도 뭐 해체되어 가는 길로 나아가고 있나요? 이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네. 현재 상황을 좀 비교해서 살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아, 2008년도 때? 예. 2008년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그때 제가 고3에서 대학 1학년을 넘어가던 때였는데 네. 중요한 시기인데. 중요한 시기인데 네. 이게 뉴스에 워낙 크게 나오다 보니까 네.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는데 네. 어쨌든 미국인들도 뭐 각자 주거권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네. 각자 집에서 생활하고 싶고 누구나 그게 권리일 텐데 네. 미국의 중하층 서민들이 제대로 가지고 있는 돈은 없고 그러자면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거죠. 아, 그쵸. 예, 대출 받아야 하는 건데 일단 원래 담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담보 뭐 주는 게 있으면 뭐 받는 게 있다는 식으로 담보가 있어야지 그에 맞는 돈을 나한테 뭐 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원래 설계가 돼야 되는데 네. 각 은행 주요 은행에서는 그냥 막 다 빌려주는 거예요. 그 담보 같은 거 신경도 안 쓰고 막 빌려줬던 거죠. 담보 같은 거 신경도 안 쓰고 막 빌려줬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 제가 생활하고 있는 게 네. 우유 한 팩 하루에 뭐 간신히 먹는다고 쳐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한 2억 3억씩 대출을 받아가지고 교외 근사한 주택 하나를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는데 이거 어떻게 됐었나요? 그렇죠. 이게 달러가 어쨌든 기축통화다 보니까 네.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돈이다 보니까 아무리 찍어내도 괜찮다라는 그런 인식에서 이 월가의 네. 이 나쁜 흉악한 금융계 인사들이 네. 빚잔치를 해가지고 이게 어쨌든 전자상으로 보면은 네. 엄청난 돈이 오가니까 네. 이 빚을 내니까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익이 나고 그래서 호황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기를 쳐왔었는데 네. 이 사기라고 하는 것도 끝날 때가 있는 법이죠. 그쵸. 이게 무너졌던 때가 2008년이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2008년도 때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예. 아니 아이스크림 사 먹는데 막 1,000원짜리가 막 1,500원 돼 있고 뭐 며칠 지나니까 막 2,000원 돼 있고 막 이러더라고. 과자값도 엄청 오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미국이 이런 빚잔치 하다가 그 후과가 지금 다른 나라한테 뭐 우리들한테 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게 그러면 지금 상태랑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2008년 당시에는 미국 경제 정확히 말하면 이 달러 시스템을 막자고 하는 세계 여론이 컸습니다. 막자? 예. 네. 그래서 중국이나 유럽에서도 당시 오바마 정부였잖아요. 네. 오바마 정부였는데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돈을 왕창 찍어가지고 이 죽어가는 중앙은행들의 돈을 불어넣어가지고 좀 회생시켜야 된다 네. 라는 인식이 있었고 네. 실제 정책으로 집행이 됐어요. 근데 이 돈이 시중에 돈이 엄청 불어나다 보면 물가가 엄청 상승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다른 국가들은 그걸 용인해 줬던 겁니다. 이야기로 하기에 좀 복잡할 수 있지만 달러가 많아지면 달러가 예를 들면 한 개, 10개밖에 없으면 이제 가치가 이제 귀한데 그게 갑자기 100개, 1000개 이렇게 되면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달러를 갖고 있었는데 그 가치가 떨어지면 보통 다른 나라들은 이제 싫어하게 되는데 예. 그게 어쩔 수 없으니까 미국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일단 용인을 해주자 뭐 이랬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뭐 달러라고 하는 통화가 쓰이는 측면에서 미국이 무너지면 자신들도 무너진다 이런 위기의식이 강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근데 이게 10년이 지났잖아요. 그쵸. 지금 2018년인데 예, 그렇죠. 네. 2018년 지난 시점에서 보면은 네. 이제 달러 필요 없다. 달러 없어도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뭐 위안화라든가 네. 뭐 러시아의 루블화라든가 그런 유로의 유로화라는 어떤 독자 화폐로 결제하면은 달러가 없어도 충분히 경제 잘 돌아간다. 그런 인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화폐 같은 게 뭐 단번에 결정해서 확 바뀌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봤을 때 2008년도 때 그 사태를 겪고 나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움직임이 막 시작돼서 지금 막 본격화되려는 조짐이 보인다? 뭐 이런 느낌으로 느껴지네요. 그러면은 이 달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들이 좀 펼쳐지고 있나요? 이게 뭐 2008년 서브프라임에서 네. 2018년까지 넘어간 과정을 보면 네. 일단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과도기? 예. 2014년에 유럽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네.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석유를 유로화가 아닌 달러로 거래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한마디로 이 석유 거래를 달러가 아니라 유로로 해도 괜찮다. 네. 라고 선언을 했었던 거예요. 달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위상에서의 어떤 큰 타격이 있을 것 같고 그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2014년에 나왔었던 이야기고 네. 2018년에 들어온 지금은 네. 실제로 이렇게 말만 나왔었는데 실제로 달러를 대체해서 유로화를 쓰기 위한 독자적 결제 시스템을 유럽이 함께 뭉쳐서 만들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거죠. 이게 그 14년 이후로 많이 진척이 됐네. 결제 시스템을 이제 마련하고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 결제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쓸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되잖아. 예, 쓸 수 있죠. 네. 그럼 이거 곧 이제 달러에 큰 타격이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유럽 얘기 좀만 더 하면은 네. 이게 미국에선 이란 제재를 계속 이어가자고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원래 유럽하고 이란하고 미국하고 다 합의 봐가지고 러시아도 포함해서 합의 봐가지고 네. 이란에 대한 제재를 거두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경제 협력 방안을 좀 모색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우리는 그 합의 따르지 않겠어. 이란 제재 계속 할 거야. 이렇게 나오니까 유럽에서 단단하게 대응을 한 거죠. 약간 오히려 그게 유럽한테 약간 빌미를 줬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느낌이네. 맞습니다. 비밀을 준 거고 어쨌든 이란이라고 하면은 네. 미국에서는 딱 콕 집어서 이건 적국이다, 적성국이다라고 해가지고 네. 약간 미국에 위협을 주는 반미 국가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데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미 국가인데 정작 유럽에서는 이란하고 이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서 이란도 이 논의에 좀 참여를 시키자. 중국이나 러시아도 이 논의에 좀 참여를 시켜가지고 달러 말고 유로화나 위안화도 괜찮고 루블화도 괜찮고 이렇게 달러를 대체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라는 이야기가 지금 무성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치, 뭐 미국이 이란이랑 사이 안 좋다고 유럽도 뭐 이란이랑 사이 안 좋게 지낼 이유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란도 이 석유 매장량, 생산량 이게 뭐 적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럽이랑 이제 이란이랑 연계를 맺어가지고 유럽 입장에서 달러를 안 쓰고
이란 입장에서는 석유를 팔 수 있고 그래서 약간 상생할 수 있는 약간 이런 환경이 되는 것 같으네. 정작 뭐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 달러를 계속 점유해 오고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을 네. 좀 한 발 더 물러서 가지고 네. 타협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 손해 보는 상황인 거죠. 이란 관련해서.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달러 패권이 한 가지 크게 휘청할 수 있는 대사건이 유럽과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군요. 이게 뭐 유럽과 이란에서만이 아니고 또 러시아하고 중국도 독자적으로 자국끼리 거래할 때는 자국의 위안화나 루블화로 결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거래를 할 때 또 뭐 인도에서도 뭐 본인들의 화폐도 또 석유 거래할 때 또 지불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터키죠.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도 네. 또 미국의 달러 경제권을 벗어난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이야기를 또 공개적으로 했어요. 또 이게 또 근데 이 자국의 돈으로 이제 쓴다 이런 거가 사실은 뭐 자기네 돈 내가 이걸로 결제할래 이렇게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국과의 어떤 뭐 협의나 아니면 그런 경제권이 구축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이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이게 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한국 경제가 뭐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도 이 중국하고 한국 간 또 거래하는데 원이나 또 위안화로 거래하는 그런 시도도 오가고 있고. 아 그런 시도도 있어요. 어쨌든 달러가 전 세계를 약간 장악하던 그 패권의 균열이 가고 있는 건 확실하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나라에서 달러를 안 쓰는 방식의 경제 교류 방식을 한 개, 두 개씩 이렇게 점점 늘려나가고 실현해 나가려고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 미국 망했네? 당장 망했다고 보기에는 어쨌든 어렵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세계 1차 대전 이후부터인가요? 2차 대전부터인가 어쨌든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유지됐던 이 달러 패권이 시작되고 했던 거가 이제 점차로 막바지로 치닫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이 달러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었죠? 이게 달러 체제가 70년 좀 넘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70년? 이게 1944년의 일이에요. 네. 당시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네. 전쟁 막바지였죠. 그쵸. 이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미국하고 영국은 어쨌든 우리는 승리할 거다 라고 약간 낙관하면서 그럼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를 우리 둘이 같이 짜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게 1944년입니다. 미국이랑 영국이? 예. 이 나쁜 놈들 나쁜 짬짜기를 해먹은 거죠. 지맘대로 다 헤쳐먹으려고. 예. 그래가지고 탄생한 게 달러 체계인 거예요? 예. 어쨌든 대영 제국이라고 해가지고 파운드화, 영국이 가지고 있는 파운드화가 네.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쵸. 원래는 영국이 그거였으니까 대빵이었으니까. 예. 그런데 영국이 이제 자기들이 힘이 다하고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거래한 겁니다. 네. 예. 미국에 있는 브레턴 우즈라고 하는 네. 조그만 별장이 있는 수도시에 모여가지고 네. 이제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는 달러와 금으로 한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네. 달러만으로는 믿지 못하겠으니까 그래서 이 금을 달러에 가치를 묶어가지고 달러하고 금, 뭐 달러금 분제라고 하죠. 네. 예, 그렇게 세계 경제를 재편하자고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미국 중심의 IMF나 세계은행도 탄생을 했습니다. 금을 달라면 금을 줄 테니 달러랑 이걸 가치를 동급으로 둬가지고 묶어서 예. 달러를 전 세계로 이제 퍼뜨릴 수 있는 근거 예. 같은 걸 만들어놨군요. 맞습니다. 이게 그 뒤에는 어떻게 됐나요? 이게 1970년 초반까지는 이게 체제가 어떻게든 굴러갔거든요. 네. 근데 73년에 분기점을 겪습니다. 분기점 73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이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네. 당시 프랑스가 드골 대통령, 드골 정부였는데 네.
더 이상 달러 못 믿겠다고 한 거예요. 아. 이 달러하고 금이 연동돼 있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 달러 더 이상 안 받아. 미국한테 우리 달러 너희한테 줄 테니까 우리한테 금 줘. 라고 선언을 한 거죠. 네, 그거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달러를 썼으니까 예. 달라면 줘야 되는 거지. 예, 근데 미국은 그 줄만한 금이 없었습니다. 정작 금을 이제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무작정 뚫고 나간 게 그러면 금 모으기 운동해야 되는데. 그 금하고 달러하고 같이 묶어놨던 거 폐지하고 네. 이젠 달러로 가겠다. 그리고 그 달러를 석유로 결제하면은 달러 위상은 계속 유지될 거 아니냐 라고 한 게 1973년에 나오게 된 거예요. 합의가. 예, 억지 쓴 거고. 네. 이게 어쨌든 미국이 초강대국이다 보니까 약간 불합리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달러 체제로 가는 게 그나마 낫다고 유럽의 서방 국가들이 어느 정도 묵인을 해줘가지고 이게 2018년까지 이 체제가 굴러오게 된 거죠. 뭐 이거 거의 억지로 뭐 붙잡아 놓은 거네. 억지로 붙잡아 놓은 거죠. 근데 뭐 지금도 아직도 어쨌든 간에 달러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뒤에는 또 뭐 별 다른 일이 없었나요? 완전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 또 있었습니까? 1999년에 EU에서 네. 유로화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 1999년이군요. 네. 그럼 유럽이 달러 경제권에서 약간 한 발짝에 떨어지는 약간 이런 거네. 맞습니다. 당시 경제를 비교해봐도 이게 북미가 이 정도 경제다라고 하면은 네. 유라로 똘똘 뭉친 유럽의 경제는 더 커요. 세계 1위의 경제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유로화라고 하는 게 출범을 해버리면은 당연히 달러의 패권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죠. 그치 뭐 나 이제 달러 안 쓰고 유로 받을래 하면은 뭐 그래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만큼의 어떤 유럽 경제 규모가 크고 이러니까 유로화 믿을 수 있겠다. 이런 거니까. 그러면은 이때도 한참 휘청했겠네. 그래서 미국이 여기서 선택한 건 전쟁이었어요. 전쟁? 예. 1999년에 이게 되니까 이걸 막으려고 전쟁을 선택했다. 그 즈음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쟁이었나요? 코소보 사태라고 알려진 네. 전쟁. 뭐 밀로세비치라고 해가지고 네. 뭐 코소보인들을 막 학살했다. 그래서 미국이 도와주러 갔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달러를 유럽에서 영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위협이었던 거예요. 그 전쟁 자체가.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전쟁은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가 관여를 했거든요. 코소보가 어디 있어요? 코소보가 지금은 유고슬라비아라고 있었는데 네. 그 연방이 해체되면서 네.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탄생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세르비아의 남쪽에 네. 코소보라고 있습니다. 지역이 코소보라고 있는데 네. 그 지역이 이슬람계 지역이거든요. 네. 그 세르비아는 약간 동방 정교, 그리스 정교, 슬라브 쪽에 가깝고 해가지고 민족 간 갈등이 있다가 이게 폭발을 했었던 건데 이게 전쟁까지 난 거죠. 상당히 많은 나라가 관여가 되어 있었다. 미국, 유럽의 나라가 관여가 되어 있었고요. 어쨌든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게 나면은 그 지역에서 믿어졌던 가치가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이 유로화라고 하는 게 이제 막 출범한 신생통화인데 이 전쟁이 한번 발생을 하고 나니까 여기 이 유럽이란 지역은 약간 불안정하니까 못 믿겠어 라고 하면서 유로화의 지위가 처음부터 흔들리게 된 거죠. 유로화를 해서 이제 그게 만약에 더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갖게 되려면 그 통화가 안정적이다. 우리가 서로 나도 유로화를 사서 거래를 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라는 약간 인식. 사실 인식이지. 뭐 주식 같은 것도 이 회사는 성장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처럼 유로화도 통용되려면 그게 필요했는데 그게 완전히 초반부터 신뢰를 한참 깎아먹고 언제 전쟁 날 수도 있네. 그럼 불안정하겠네. 약간 이런 걸 깔고 가게 된 거군요. 초반부터 전쟁이 있었던 거고 이 코소보를 지원해가지고 이 전쟁을 마무리 짓겠다고 한 미국의 의도 자체가 이 유로화를 약화시키기 위해서였다는 시각이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유로화를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네. 그럼 이걸로 유로화가 돼도 되려는, 물론 유로화는 탄생했지만 이거 한 차례 이제 막아놓은 거네요.
근데 유로화의 달러에 대한 유로화의 도전은 계속됐거든요. 그 이후에도. 네. 어쨌든 2001년에 9.11이 미국에서 터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미국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달러를 기반으로 삼던 미국 경제 신화가 휘청이게 됐던 거죠. 이거 코소보랑 약간 비슷하네. 비슷하죠. 유럽에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전쟁 날 수 있겠네 한 것처럼 미국도 미국이 안전하지 않네 이런. 그래서 미국이 돌파구로 선택을 한 게 네. 2003년의 이라크 전쟁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이라크 전쟁 하면은 미국이 중동에 있는 막대한 석유 이권을 좀 빼앗으려고 네. 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네. 이 배후에는 또 더 중요한 얘기가 숨어 있거든요. 어떤 얘기입니까? 당시 후세인 정권이었는데 네. 어쨌든 이라크에 석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많이 났죠. 이 석유 거래를 더 이상 달러로 하지 않고 유로화로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후세인이 예. 뭐 반미 자주적인 노선을 취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었군요. 예. 그러니까 후세인의 말대로 되면은 네. 이 중동에 있는 이 막대한 석유가 네. 점차 유로화로 다 결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그걸 가로막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해석이 또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유리한 전쟁이었고 이렇듯 전쟁과 달러는 쌍으로 붙어서 내내 쭉 간다. 참 나쁘고 더럽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달러 측면으로 보면 이 전쟁과 이런 테러 뭐 이런 것들이 또 한묶음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군요. 뭐 이 뒤에도 뭐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계속 나오는데요. 네. 이게 중국의 군사 전문가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군사 전문가예요. 이 차오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 네. 얼마 전에 국가 구조의 날도 개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의 책임이 크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게 80~90년대 동아시아 전체에서 불던 그 금융 위기도 뭐 미국이 의도적으로 불안을 조성시켜가지고 이 달러의 패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다 라고 했고 또 심지어 또 어떤 얘기했냐면 2010년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네.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패턴. 미국의 경제나 달러가 약간 추락하면은 네. 항상 이상하게도 그 시기에 전쟁이나 불안이 조성됐다. 미국에 의해서 미국의 개입을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2010년은 그 금융위기 뭐 이런 건으로. 예. 그렇구나. 엄청나죠. 네, 이 천안함은 확실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천안함 때문에 남북 관계나 우리 뭐 그런 측면에서 영향력도 컸는데 좀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가 없네요. 예.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네. 미국이 달러라고 하는 질서를 어떻게든 고수해내기 위해서 전쟁까지 동원했던 비열한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써왔다는 거죠. 약간 달러 체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미국이 또 지금도 달러 체계를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네. 주류죠. 네. 네오콘 신보수주의나 약간 그런 매파 쪽에서는 그런 의식이 강한 것 같은데 네. 그걸 통제하지 못하는 이단화가 나타났죠. 질서 파괴자가 나타났습니다. 질서 파괴자가 나타났다. 예. 그게 뭐 트럼프 대통령입니까? 맞습니다. 네. 트럼프가 질서를 파괴하고 있군요. 네, 질서를 아주 잘 파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뭐 파괴를 하고 있나요? 어쨌든 그동안 미국이 내세워왔던 기조는 네. 자유주의죠. 네. 이 신자유주의적인 틀 안에서 이 무역을 해가지고 네. 이 달러라는 이 경제권 안에 다른 나라들을 아래 지배란 자장 안에 놓겠다 네. 라고 했던 게 그동안의 미국의 전략이었는데 네. 지금 트럼프가 시도하고 있는 거는 보호무역주의잖아요. 네.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 끊고 어떻게든 미국만 살 길을 마련해서 그 통로로 가보겠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의 시도잖아요. 네, 예. 그렇죠. 미국이 달러 체계를 공고히 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전 세계와 긴밀한 경제 체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그거를 끊어내고 맞습니다. 나 이제 내 살 길 갈란다면서 보호무역주의 하는 게 달러 체계에 대한 오히려 질서를 파괴하는 효과도 있군요. 맞습니다. 뭐 미국 주요 언론에서 한 얘기는 이래요. 이 트럼프라는 인간 하나 대통령 잘못돼가지고
지금 미국 그동안 위대하게 여겨져 왔던 미국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고 다른 동맹국들도 약간 미국을 싫어하고 있고 뭐 트럼프 개인한테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다. 애초에 트럼프를 선택했던 것도 미국 국민들이 선택을 했던 것도 미국의 달러의 패권이라고 하는 게 정으로 가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 근데 일단 보이는 게 트럼프밖에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선택했다. 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어쨌든 무너져가는 체계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미국 국내에서도 뭐 스물스물 있는데 그런 예. 것들을 트럼프가 마침 나타나면서 예. 선택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걸 대표하는 게 트럼프라는 인물인 거죠. 예. 그러면은 트럼프 임기가 이제 21년 초까지인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뭐 재선이 된다면 4년이 더 연장이 될 텐데 예. 이 시기 때 아마 미국이 달러나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미국 패권이 질서가 많이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도 어떻게 될지 남아 있죠. 근데 미국이 만약 달러 패권이 무너지면은 이 파급력이 뭐 엄청난 거 아닌가? 미국 내에서도 영향이 엄청 클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달러라고 하는 게 계속 찍어내면서 금융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달러라는 게 더 이상 세계적으로 통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네. 이게 진짜 뒷받침이 되는 경제를 육성해야 되는 거죠. 제조업이라든지 첨단 산업이라든지 좀. 한편으로는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달러가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도 엄청나고 막 이러잖아요. 예. 사실 달러 패권이 만약에 묻어졌다. 예. 이러면 사실 미국이 연방 국가인데 약간 좀 해체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좀 들기는 하네요. 그렇죠. 연방이 크게 안고 있는 짐에서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고 있는 빚이 덜하단 말이에요.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 7위 경제권에 들어가고 그럼 캘리포니아 같은 거대한 주가 난 캘리포니아 국가가 되겠어 라고 미국 연방에서 탈퇴해버리면은 그리고 그 여파가 이어지면은 미 연방의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적자가 지금 엄청난데 달러 패권이 무너지면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프린터기에서 달러 찍어낸다고 이거 쓸 수가 없으니까 이 갚을 길이 묘연해지잖아. 이러면 이 빚폭탄이 올 텐데 이러면 차라리 연방에서 떨어져서 나 혼자 살래 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뭐 네. 기왕 달러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지금 연말이잖아요. 네. 또 이제 연초에 또 다가오고 있고 연초는 또 모든 걸 또 새로 정비하고 새롭게 좀 다져서 시작해 나가는 그런 때인데 네. 좀 달러를 좀 더 이상 안 보고 싶거든요. 네. 어쨌든 뭐 북한에서도 예전 금강산 관광 그런 거 가면은 지금도 그런데 보통 달러를 가격을 매겨가지고 과자를 사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북한 남북교류에서도. 예. 네. 현실적으로는 달러가 세계적인 기축통화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다. 그쵸. 다만 이게 점점 이게 달러의 패권이 폭락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좀 밝은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예. 미국의 시대가 천년만년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미국의 의존도도 너무 크잖아. 엄청 크죠. 맨날 미국 승인 받으러 다니고. 예. 아직도 그러는데 이제 조금 더 당당해져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네요. 네, 이걸로 해서 이제 세계는 2화가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2018년도 이제 마지막이 되고 내가 다음 방송은 2019년 새해 방송이 될 것 같은데. 네, 2018년 세계 정세를 돌아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 한 해였나요? 2018년은 전반적으로는 대전환의 시기였다. 대전하는 시기였다. 그걸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에서 펼쳐졌던 역사적 장면들, 미국이 가지고 있던 힘이 이게 붙여가지고 흔들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각 국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아주 의미가 큰 한 해였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가 전환점이었다면 내년은 새로운 시대로의 시작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 네. 예. 이 올해가 전환점이었다면 내년에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이다 예.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그럼 이것으로 세계에는 2화를 마치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많이 받을게요. 예. 감사합니다.